전자수학 강의 3-10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20.8절 볼 거예요. 20.8 룬즈쿠타 4계도 룬즈쿠타 기법인데요. 지금 이제 오일러 기법하고 오일러's 메소드 얘가 1계도 그 수치 해석적 미분 방정식 풀이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improved Euler's method 얘가 2계도였고요. 근데 룬즈쿠타 메소드는 이제 4계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계도 풀이 과정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게 지리지리하게 뭐 하나 값 계산하는데 계속 반복 계산을 했어야 됐었죠. 4계도면 오죽하겠어요. 이 이론을 게다가 도출하는 것도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뭐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오일러스 메소드 같은 거랑요. improved 오일러스 메소드. 어쨌든 여기 dy dx가 fx, y일 때 이때 그리고 y equal y0 x equal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x0일 때의 함수값 y0 뭔가 경계 조건 내지 초기 조건을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주주주죽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산을 이제 약간 적분스러운 계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근데 계속 그 계산을 쌓아가면서 매 지점마다의 함수값을 도출해가는 방향으로 전체 함수를 도출하는 건데 4계도 룬즈쿠타 기법은 yi 플러스 1을 이제 i 플러스 1번째 지점의 함수값 y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yi 플러스 6분의 h. 자, h는 지난 시간에도 봤던 스텝 사이즈인 거죠. 스텝 사이즈이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는 k1 플러스 2k2 플러스 2k3 플러스 k4 이렇게 자, 이 4개의 그 개수들을 더한 거를 스텝 사이즈에다 곱해요. 그래서 여기 6분의 사실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6분의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k4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k1의 개수는 1, k2, k3의 개수는 2, k4의 개수는 1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의 k 숫자들에다가 곱해지는 개수들의 총합은 6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6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k1, k2, k3, k4의 가중평균을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중평균이요.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은 평균인데 특정 숫자에 뭔가 가중치를 더 준 게 가중평균이고 보시다시피 K2와 K3에 좀 더 평균을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1, K2, K3, K4는 과연 뭐냐? K1은요 fxi, yi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dy dx의 그러니까 현재 yi 이 지점 xi 지점에서의 dy dx 값인 거죠. yi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 그래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x축이고 xi 지점에 있는데 이제 xi 플러스 1 지점에서의 여기 yi 함수값이 있다면은 뭔가 next yi 플러스 1 여기에 이제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요 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요 함수값과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값과 얘의 미분값 얘를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그걸 이용해서 얘를 추정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이게 오일러 기법에서 썼던 게 그대로 이거였었죠. 그 다음에 K2는 여기를 추정을 하려면은 이 지금 왼쪽에 치우친 yi에서의 이 xi에서의 yi 프라임 이걸 쓰면 안 되고 가능하면 조금 더 xi 플러스 1 yi 플러스 1이 아니라 xi 플러스 1 이쪽으로 좀 더 온 지점에서의
이 y 함수의 미분계수를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2는 f인데 xi 플러스 뭐냐면 2분의 h. 그러니까 요거 둘 사이가 h일 때 그래도 중간까지는 와서 중간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자. 그거를 이용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k2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근데 x 이제 그 조금 더 x 플러스 1 쪽으로 이동한 이 x 값을 xi 플러스 2분의 h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때 y 값은 또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요 지점에서의 y 값,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 대략 근사를 하는 거죠. yi 플러스 2분의 hk1. 자, 요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improved Euler's method에서 썼던 그 미분계수 값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3궤도, 4궤도까지 발전을 이제 확장을 한 거죠. K3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자, 비슷한데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F 여전히 xi 플러스 2분의 h 이 xi와 xi 플러스 1 중간 지점의 미분계수를 사용하자 그 아이디어긴 한데 그때 지금 여기 y 값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k1으로 근사한 것보다 k2로 근사를 한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yi 플러스 2분의 h k2 이렇게 되는 거고요. k4는 뭐겠어요? k4는 요걸 한 번 더해서 xi 플러스 2분의 h, yi 플러스 2분의 h, k3 이렇게 가지는 않고 여기서 k4는 이제 아예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자, 중간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이 중간 지점에서 xi 플러스 2분의 h,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어떤 함수값의 근사값을 이렇게 두 개를 써보고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k1은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썼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xi 플러스 1,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i 플러스 그냥 이러면은 i 플러스 1이라는 게 h만큼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yi 플러스 요 지점에서는 h 곱하기 k3 이렇게 즉 요 xi 플러스 1에서의 요 yi 플러스 1을 근사한 그 값을 대입을 한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한 게 K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한 게 K1,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한 게 K4, 요 중간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한 게 K2, K3 두 종류인데 이건 4개의 미분계수 근사한 거를 다 가중평균을 내서 쓰자. 이게 지금 요 4궤도 론지쿠타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법을 가져다 활용을 하려면은 이 첫 번째 y0 값부터 시작을 해서 한 스텝 진행을 하면서 여기 지금 k 값을 4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스텝을 진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k 값을 4번씩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스텝을 4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수식을 16번 계산을 해야 돼서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재에서도요. 풀이를 쓰다가 말았어요. 교재 예제에서도요. 예제 20.8을 볼까요? 그래서 dy dx equal minus xy square 계속 보던 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지정을 해놨고 경계 조건 y0는 2,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 h는 0.25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먼저 y0이라는 거를 보면 y0은 지금 이걸 y0을 얘를 y0 이렇게 표기를 합시다. 그럼 y1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0에서 한 스텝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x equal 1h 0 그러니까 시작이 0이니까 0 더하기 1h인 거죠. 1h 0 더하기 h equal 0.25인 거죠. 근데 요쪽에 요 y1은 그러면은 x equal 0.25에서의 값인데 얘는 이제 보면은 y0 방금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y 값 플러스 6분의 1 k1 플러스 2k2 플러스 2k3 플러스 k4 곱하기 h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y1 이 지점에서의 k1 즉 이 1을 요거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k1 1 k1에서의 k1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0 그 다음에 컴마 y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0는 뭐예요? x0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마이너스 0 곱하기 y0도 y0는 2였는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얘는 0입니다. k1은 0이고요. k2 근데 지금 y1 equal 1 그 y1 지점에서의 k2니까 여기 1을 또 표기를 하면요. 얘는 뭐냐면은 f 자, x0 플러스 2분의 h 즉 0.125 그 다음에 콤마 y 플러스 y0 플러스 2분의 h 0.125 곱하기 k1인데 0입니다. 그러면 얘는 equal f x0가 0이었으니까 0.125 콤마 y0는 2였으니까 2 이렇게 되겠고요. equal 마이너스 0.125 곱하기 2의 제곱 equal 지금 128로 잘못 썼네. 125 그럼 equal 마이너스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3 1 equal f xi 자 얘는 똑같아요. 얘는 0.125 그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y0가 2 더하기 0.125 곱하기 k2죠. k2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125 곱하기 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빼기 0.0625 이렇게 되는 거고 equal 이거는 1.9375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0.125 곱하기 1.937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자 계산기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0.469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K4 1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전 수식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F 자 XI는 0이었고 X0였죠. X0 0 더하기 H 0.25입니다. 콤마 Y0는 2였고요. 2 더하기 0.25 곱하기 K3 0.4692입니다. 그래서 얘는 equal 마이너스 0.25 곱하기 자,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봅시다. 실수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125 곱하기 1.9375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은요. 1.882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0.25랑 1.8827을 f 함수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0.25 곱하기 1.8827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걔를 곱하면은 1.8827 곱하기 0.25 equal 마이너스 0.8861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K 1, 2, 3, 4를 다 계산을 했죠? 얘네 값들을 다 여기 equal 0, 여기 equal 마이너스 0.5, 여기 equal 마이너스 0.4692, 여기 equal 마이너스 0.8861 얘네를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1.8823 이렇게 최종값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얘가 y1인 거예요. 이제 하나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0.25 스텝 단위로 해서 1까지 가려면은 x equal 0.5, 0.75, 1 세 개를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무식한 계산 언제까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얘는 사실은 이 수치 해석적 기법들은 컴퓨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데 그럼 컴퓨터를 써서 계산하는 걸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MATLAB입니다. MATLAB. MATLAB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요. 얘를 켜볼까요? 클릭을 했는데 왜 안 켜지지? 보통 MATLAB이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뭐 엄청 다양한 여러 가지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 사실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MATLAB이. 여기 보시다시피 MathWorks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뭐 학생 라이선스를 제공을 하는 등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가 통째로 이제 그 어떤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전산실이든 아니면 집에서도 다 이거를 학교 라이선스로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이 매틀랩 사용을 더 본격적으로 배우긴 할 건데 이번 학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맛보기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틀랩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버전은 일단 R2018B라고 되어 있는데 매틀랩은 매년 버전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B라는 게 2018년도 하반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19년도 상반기 하반기, 20년도 상반기 하반기, 21년도 상반기까지 아마 지금 5개 버전이 더 추가로 나왔을 텐데 그때마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실 뭐 10년 전, 20년 전 매틀랩도 충분히 사용하기에 전혀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MATLAB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에디터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일단 MATLAB의 그 계산 코드를 짜는 부분이 요 에디터고요. 텍스트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 윈도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마치 여러분 혹시 이제 C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터미널 창에서 뭐 컴파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명령어를 쳐보셨으면 하실 텐데 여기는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는 곳인데요. MATLAB 코드라는 게 사실은 한 줄 한 줄이 명령처럼도 해석되는 그런 인터프리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스크립트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줄 한 줄의 코드가 명령이기도 해서 커맨드에다가 예를 들어 계산기처럼 100이 1200 곱하기 뭐 이런 숫자를 그냥 이렇게 곱해도 이거 자체를 명령으로 인식해서 계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커맨드 윈도우가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산을 계산을 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을 막 여러 가지 지금 이 룬주쿠타 메서드 같은 거를 여기 커맨드 윈도우에 한 줄 한 줄 계산하게 하면 그것도 너무 무식하죠. 분명히 뭔가 반복적으로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짜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합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2학기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잘 스무드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물론 그리고 이 룬지쿠타 4개도 이 계산을 제가 손으로 계속하는 그런 노가다를 피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에디터에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에디터에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C 코딩 꽤 배우셨을 테니까 C 코드의 구조 알죠? 변수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을 하는 거, 변수들 가지고 뭔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어 구문을 통해서 반복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해서 함수 안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함수 값을 출력으로 도출받고 반환받고 하는 그런 구조를 아실 텐데요. 여기 매틀랩에 일단 기본 파일에서는 일단 함수는 빼고 함수 같은 거 어려운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변수만 정의를 하고 계산만 하는 걸 1차로 한번 짜봅시다. 그러면 지금 y0 변수 이름을 y0 이렇게 지은 게 얘가 y0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주어진 예제에서 예제 20.8이라고 먼저 명시를 하죠. 매틀랩에서는 주석을 이 퍼센티지 표시로 나타냅니다. example 20.8 8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y0는 2 이렇게 돼 있고 h는 0.25 이렇게 돼 있죠.
매틀랩도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세미콜론을 사실 매틀랩에서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돼요. C랑은 조금 달리 세미콜론을 안 붙여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H는 0.25 이렇게 하면은 세미콜론 안 붙여주면 이렇게 복명복창하듯이 이 매틀랩이 출력을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세미콜론을 붙여주면은 그냥 아무 출력을 도출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y0 정의해놓고 변수, 그 다음에 h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자 x는 x 값은 배열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0, 0.25, 0.5, 0.75, 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콜론 0.25 콜론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잠깐만요. 네, 대괄호라는 거 보통 배열을 선언할 때 대괄호를 쓰는데 여기서 요런 이 콜론이라는 그 연산자를 쓸 때는 대괄호를 안 써도 되는 아마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0이라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0.25씩 값을 증대시킨 값들이 1까지 배열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밑에다 커맨드 윈도우로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콜론이라는 거 쓸 줄 알면 잘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배열을 초기화를 했는데 X 배열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지금까지 선언된 배열이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텍스트 창에 쓴 코드는 사실 하나도 실행은 안 됐어요. 그냥 텍스트만 써놓은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H라는 거와 X라는 걸 커맨드 윈도우에다 직접 타이핑을 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생겼는데요. 우리는 사실 여기 지금 이 텍스트 쭉 다 써놓은 거를 나중에 여기 코드들을 한꺼번에 돌려라 라고 마치 실행 파일 돌리듯이 걔를 실행을 시키면서 한꺼번에 다 계산하고 싶은 거라서 지금 여기 선언된 변수들은 일단은 클리어를 해줄게요. 클리어를 해줄 때는 그럼 뭘 쓰냐? 클리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클리어 하면은 클리어라는 게 명령문으로 받아들여져서 워크스페이스가 비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코드를 짜보면 될 텐데요. 그래서 x 값들의 배열을 다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각 x 값마다 이 반복 계산을 해줘야 돼요. 반복 계산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for i equal 1부터 아니지 0부터 5까지. 자, 이게 이렇게 되고 and 이렇게 되면 이제 4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i라는 이 매틀랩에서의 for문의 이 문법인데요. for 끝에 이게 괄호 같은 건 안 쓰고 for 시작하고 끝날 때 중괄호 같은 건 안 쓰는 대신에 끝날 때 and라는 명령문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시키는 반복 변수가 i인데 그 반복 변수에 넣는 값들이 0부터 5까지 이 콜론에서 여기처럼 콜론을 두 번 쓰면은 0.25라는 값을 키워가면서 1까지 간다는데 이 콜론을 하나만 쓴다는 얘기는 요게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얼마씩 값을 키우느냐? 기본은 1입니다. 그래서 1씩 값을 증가를 시키면은 어디까지 나오면 0부터 5까지 0, 1, 2, 3, 4, 5 그럼 숫자가 근데 6개네요. 4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0, y1, y2, y3, y4까지 뭔가 계산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K에 이 지금 K1이죠. K1부터 이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i, yi, 이렇게 f 값을 대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C에서는 대괄호로 이렇게 배열의 원소를 조회를 하잖아요. 매틀랩에서는 대괄호를 행렬 초기화, 행렬 선언할 때 쓰기 때문에 매틀랩에서는 배열 접근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를 쓰고요. f라는 함수는 지금 정의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재에 f라는 함수가
마치 정의된 것처럼 수식이 표현이 됐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쓴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F를 나중에 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선언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K1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I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어느 거에 대한 K1이에요? yi 플러스 1에 대응되는 K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K1에 얘도 배열처럼 해서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K라는 배열을 아직 초기화를 안 해줬는데 K가 야 i 플러스 1번째 칸이 있는 그런 배열이란 말이야? 난 몰랐는데 라고 매틀랩이 신경질을 낼 수 있으니까 K1 equal 어떤 배열이라고 그냥 초기화를 해주죠. 초기화를 해줄 때 그냥 0이다 zeros라는 함수를 써주면은 초기화를 하기 좋고요. 이 zeros라는 함수는 근데 얘가 배열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0, 1, 2, 3, 4까지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i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게 1, 2, 3, 4 여기 4자리까지 K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5까지 이런 식으로 5 배열을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뭐 5칸만큼 해야 되느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따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값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K1뿐만 아니라 K2, K3, K4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K2는 얼마예요? i 플러스 1번째 K2 값은 자, 이 수식 fxi 플러스 0.5 곱하기 h 되죠? 수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yi, 0.5 곱하기 h 곱하기 k1 근데 방금 계산한 k1이죠? 그게 i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y1 콤마가 아니라 yi 콤마가 아니라 yi 플러스죠. 플러스. 자, 얘가 k2입니다. k3는 어떻게 돼요? k3는 xi 플러스 0.5h, yi 플러스 0.5h 곱하기 k2 방금 계산한 k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k4는 xi 플러스 h 그러니까 곱하기 0.5를 빼고 그 다음에 yi 플러스 h k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k1, k2, k3, k4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yi 플러스 1도 계산이 되죠. yi 플러스 1은 얼마냐면은 yi 플러스 지금 k 플러스 1 k1 i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k2 i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k3 i 플러스 1 플러스 k4 i 플러스 1 k4 해놓고 얘네들을 다 지금 더한 거죠. 그걸 나누기 6 곱하기 h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yi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지금 y라는 변수가 역시나 정의가 안 돼 있죠. y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y0를 정의를 했던 걸요. 제가 아예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y도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해버릴까요? 그래서 y를 역시 그냥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하는데 y의 0번째 칸, 자 0번째 칸의 그 값을 얘를 2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코딩 프로그래밍을 좀 하기 힘들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C에서는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원소를 0번째 칸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매틀랩에서는 배열의 첫 번째 칸을 숫자 1번째 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i가 이제 x, y 등등의 배열의 첫 번째 칸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i가 1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5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자
이러면 이제 코드를 거의 다 짠 것 같아요. yi 플러스 1을 i를 1, 2, 3, 4, 5까지 대입해 가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가 하나 빠졌죠? f라는 함수가 빠져 있습니다. f 함수. 그래서 f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펑션을 여기 코드 안에서 정의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펑션이라는 일단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펑션 이름을 써야 되고 펑션 f 입력으로 들어오는 인자들을 써야 되죠. 그래서 입력 인자들의 이름을 뭐 xv, x값, yv 지금 여기 x, y를 배열로 선언해 놨으니까 혹시나 혼동이 있을까봐 제가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xv, yv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출력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O라고 하죠. out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일단 함수의 헤더, 머리 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펑션 키워드를 가지고 반환되는 값, 그 다음에 입력 들어오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펑션도 and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 놓고 펑션 내부의 코드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요. O equal 얼마예요? 마이너스 xv 곱하기 yv 제곱인데 yv 제곱은 그냥 두 번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했더니 이상하게 에러 같은 빨간 에러 난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던 빨간 줄들이 다 없어졌죠.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지금 배열 값들을 계산하는 것도 다 지금 코딩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파일을 주르륵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여기 커맨드에서 불러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얘는 파일 이름이 untitled입니다. 파일 이름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 파일을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면요. 저장이 콜되는데 파일 이름을 뭘로 저장을 해줄까요? 예제 20.8이니까 제가 ex20_8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이 부분 여기가 파일 탐색 창인데 여기 현재 폴더 안에 ex20_8이라는 파일이 나왔어요. MATLAB 코드 파일들은 확장자가 .m입니다. 이 .m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커맨드 윈도우에서 그냥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쫙 됐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에 짜라라락 값이 나왔죠? 자, 지금 보면은 x가 0,0.25 아까 선언한 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y는 지금 5 by 5 행렬이 선언이 됐어요. 저는 그냥 5 by 5칸만 있는 배열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이 zeros라고 매틀랩에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가 보니까 배열을 5칸짜리 배열을 초기화 시키는 게 아니라 행렬을 초기화 시켜버렸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MATLAB이라는 게 MATLAB이 왜 굳이 MATLAB이라고 안 하고 MATLAB이라고 했냐면요. 이게 엄밀하게 MATLAB이 아니라 Matrix Laboratory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행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는 행렬 타입이에요. 그래서 행렬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배열, 벡터다. 이런 걸 선언을 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5by 1칸짜리다 라는 거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열 접근할 때 칸이 얘도 그러면 5행 1열짜리 벡터다 그러면은 1행 1열짜리다 1행 1열째 원소를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제 배열 자체가 그러니까 행렬 자체가 그냥 한쪽으로는 1차원이다 그러면은 굳이 이 접근 원소를 2차원으로 매번 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볼까요? 뭔가 지금 방금 이 부분의 코드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했고 다시 컨트롤 S를 눌러주면은 파일이 다시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출해주면은 자, 이제는 값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K1은 x equal 0에 해당하는 k 값들은 어차피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죠. 이미 다 그냥 0으로 생각을 해도 되죠. 지금 x equal 0.25 그러니까 y1에 해당하는 k 값들이 여기 지금 두 번째 값으로 들어있는 건데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692, 마이너스 0.8861 아까 봤던 숫자들이죠. 낯익은 숫자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y 계산한 게 처음에 y0는 2 여기 올려놓으면 나오는데 처음에 y0 아이고 y0는 2 그 다음에 y1은 1.8823 계산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1.599, 1.2799 얘네들이 제대로 계산이 됐느냐 확인하려면은 표 20.6에 가세요. 표 20.6에 가면은 자 그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에 띄워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변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값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y 값이 y0, y1, y2, y3, y4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표 20.6의 값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룬즈쿠타 기법 같은 거는요 손으로 계산하면 무식해서 힘들고 이런 매틀랩 코드를 짜가지고 계산하면 차라락 이렇게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그 다음 예제 20.9번도 풀어볼까요? 이제 코드를 짜려고 하는데 요 지금 요 창은 지금 variable 변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변수 값을 확인하는 창이었죠. 얘는 우리가 닫아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에디터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y를 y4가 아니라 y5까지 해서 하나 더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더 계산 안 하게 하려면은 여기 5를 그냥 다 4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5들이 주르륵 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칸 번호를 아예 그냥 이렇게 n equal 5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러면은 얘를 n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n으로 바꿔주면은 나는 5가 아니라 4까지만 계산했어도 됐네 이렇게 수정을 해줄 때 훨씬 수월하게 수정을 해줄 수 있죠. 자, 뭐 아무튼 이렇게 20.8번 문제가 이제 이제 코드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20.9번 문제를 다시 이제 짜봅시다. 근데 20.9번 문제를 짤 때요. 코딩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제 20.8이나 20.9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h 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y의 첫 번째 초기 값인지 경계 값인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펑션 f가 다를 거예요. 나머지 포문에서 k1, k2, k3, 4 값들 계산하는 거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재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save as 해가지고요. 29로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 example 20.9의 코드로 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0부터 0.6까지고요. 그 다음에 h는 0.2고요. 사실 이 중간도 이렇게 h로 써주면 되죠. 0.6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돼요? 0.6 아까 0부터 1까지 0.25 해서 0.25, 0.5, 0.75, 1 해서 4칸이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0부터 0.6까지 해서 0.2, 0.4, 0.6 하니까 3칸만 계산을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첫 번째 값은 subject to y equal 0 when x equal 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지금 조건들 바꿔주고 나서는 k 값은 이 부분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4궤도 룬즈쿠타 알고리즘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뭔지는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뭘 해야 되는지 체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내지 이렇게 착착 정의된 대로 계산하는 게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에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펑션 f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펑션 f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xy 제곱이 아니라 이제는 xv times x제곱 플러스 xv 마이너스 yv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정의하고 ex 20.9 제가 방금 여기 요 커맨드 창에서 그 방향 윗 방향을 누르면 키보드에서 윗 방향을 누르면 자꾸 클릭이래요. 윗 방향 키를 누르면은 지금까지 제가 커맨드 창에다가 실행을 시켰던 모든 명령문들이 쭈루루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ex 20.8을 여기로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커맨드 창에 타자가 자동으로 쳐지는데 우리는 얘만 20.8이 아니라 20 9로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아, 근데 요게 방금 전이랑 혹시 뭔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클리어를 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완전히 클리어하고 계산을 시키죠. 그러면 계산이 자라라락 됐습니다. y 값이 보면은 0.0213, 0.0897, 0.2112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우리 교재 표 20.7과 비교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값이 도출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계도 론지쿠타 메서드까지 되면은 이건 손으로 계산하라는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치 해석적인 기법들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돼요. 전자수학 이번 학기 마지막에 수치 해석적 기법을 조금만 봤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수치 해석적 기법을 많이 씁니다. 현실적인 그 풀기 어려운 미분 방정식은 이런 수치 해석적 기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상미분 방정식에서 더 어려워지면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프로그램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되죠. 지금 MATLAB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MATLAB 프로그래밍을 MATLAB 프로그래밍이나 C 프로그래밍이나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프로그래밍이란 건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저 프로그래밍도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친숙하게 생각하시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전자공학도로서 훨씬 더 이 파워가 막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듣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좀 해보시려고 하시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되게 파워풀하고 또 재밌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에 없는 코딩 부분까지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다음 학기 2학기 응용수학 수업 응용수학 교과목의 내용이랑 이어지니까 미리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있다 보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 매틀랩 설치도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 코딩 따라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로 3부의 강의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마무리되고요. 3부가 마무리되면서 전자수학 이번 학기 강의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학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1부의 기본적인 이론들, 2부의 선형대수학 관련된 것들, 그리고 3부의 미분 방정식 풀이 관련된 것들 모두 이제 앞으로 전자공학 전공 공부를 할 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꼭 잘 숙지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응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 이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기말고사 3부 시험 잘 보시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